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24살, 제가 02년생이거든요 02년생 20살 초중반이 차량을 구매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후회하는지 아니면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 일을 좀 하게 되면서 카메라 장비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가지고 다닐 짐들이 참 많았어요. 상당히 무게도 있었고 부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짐들을 가지고 다닐 때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까지 많은 이용을 해보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쏘카를 빌려 타게 되더라고요. 어느덧 쏘카를 5,000km를 넘게 빌려 타면서 쏘카에 쏟아부은 돈이 100만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못해서 차를 사면 어쨌든 차는 재산이니까 좀 더 도움이 되고, 쏘카를 빌리러 걸어가는 것까지도 어쨌든 짐을 들고 가야 되니까 좀 불편하다, 차를 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차량 예산으로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한 1,000만원 정도면은 내가 현찰 박치기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두 가지의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전동 킥보드를 2년 정도 탔는데 수리비가 매번 한번 센터에 방문할 때마다 몇십만원씩 깨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차량이면 더 많이 깨지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한 부담, 걱정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23살, 만으로는 21세였습니다. 지금도 만 22세예요. 만 21세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을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떤 차를 대입해봐도 보험료가 3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차량도 제가 보험료가 330만원 정도가 나왔었고요. 블랙박스랑 티맵이랑 제가 쏘카를 탔으니 티맵 할인이 되더라고요. 또 점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받으니까 한 290만원, 280만원 후반대에 구매했던 그 보험을 계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0만원에서 300만원이 그렇게 빠져요. 그러면은 차량을 700만원 이내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차가 아니라면 취등록세부터 여러가지 부대 비용이 포함되게 되면 사실상 차량 가격이 한 4,500만원이어야 실제 구매 가격은 6,700만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차량이 첫 차이다 보니까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많았고, 그래도 보증보험은 좀 연장해서 가입을 해서 차량에 대한 수리비 부담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K카에서 홈서비스 탁송을 받았고요. 사실 차량을 보지 않은 상태로 K카에 맡겨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K카 광고는 아니고요. 차량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45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SM3 네오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450만원, 500만원 언더로 차량을 구매해야겠다라고 1차적인 목표를 설정했을 때 준중형을 살 것인가, 소형차를 살 것인가, 아니면 경차를 살 것인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경차를 구매하게 되면 세금도 좀 적게 나올 테고, 주차, 톨비부터 경차 사랑 카드라고 해서 유류비를 또 지원해 준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경차도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명 삼각대가 있어요. 그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러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브레이크 한번 세게 밟았다간 유리를 뚫고 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준중형을 사야겠네, 적어도 소형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형 차량인 쉐보레 아베오 차량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보령 미션이네, 냉각수가 유입이 되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상당히 많아서 다음으로는 르노 차량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차량은 애초에 알아보지 않았어요. 금액대가 같은 연식, 같은 키로수대를 찾아보게 되면 터무니없이 확 높아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르상쉐가 터무니없이 낮아지는 거겠지만 그런 느낌이 저에겐 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르노 쓰레기다, 요즘에 조금 논란거리가 있었죠. 그랑 콜레오스 때도. 그래서 르노 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SM5셨고 저희 삼촌도 QM6고, 사실 제가 여러 번 타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리비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빠 차가 고장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차량이 상당히 튼튼하구나, 잘 만들었구나, 고질병, 잔병, 치레가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한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카센터를 가서 덤탱이를 씌운다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해 걱정이 있었는데, 적어도 아버지가 르노 차를 타셨기 때문에
같은 수리센터를 가게 되면 적어도 그런 건 없지 않을까, 그래도 아빠가 뚫어놓은 곳을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르노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SM3로 결론을 지었는데요. 차량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45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이제 K카의 1년짜리 보증을 추가를 했고요. 2만 킬로인가 3만 킬로의 1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미 저는 1년 동안 3만 5천 킬로를 타서 훌쩍 넘겨버려서 이제는 보증이 의미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한 6,70만원 정도를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더 줬는데 뭐 로어암도 갈고 엔진 미션에 약간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 수리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좀 뽕을 뽑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차량을 다시 구매할 시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 이 지금의 상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면 보증보험은 한 3개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1년짜리를 굳이 그 가격을 주고 다시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냥 고장날 것들은 미리미리 바로바로 맡겨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진 않았는데, 그 당시엔 걱정이 있었고요. 어쨌든 차량을 다 구매하고 나니까 한 600만원 중후반대 가격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는 빠진 금액이에요. 보험료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900만원이 1000만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 600 중후반에 구매를 했고 보험료가 290이었으니까 거의 1000만원이 들어간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 갖고 와서 코일부터 플러그,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 백화 현상이 있어서 후방 카메라 갈고요.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엔진오일, 국물류는 당연히 갈았고, 타이어도 갈아주고 브레이크 패드 다 갈아줬습니다. 사실상 한 1200~300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좀 안전하게 잘 고쳐 타자, 적어도 길가에서 멈추는 일은 없게 하자라는 마인드로 차량을 구매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 만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최저시급으로 주 5일 8시간을 일한다, 그 수입이 내 전체 수입의 전부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도 현실적으로 경차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끔 잭팟이 터지면 월에 800을 벌기도 했고요. 적어도 200은 무조건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맥도날드를 주 5일 8시간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촬영일 같은 경우에는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최저시급이라도 200만원은 깔아놔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200만원을 깔아놨고, 부가적으로 촬영이 생기면 300~400만원이 보통 나왔었고요. 진짜 피크를 찍어줄 때는 한 700~800도 찍어줬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 번다면 소나타? 저는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에게 차량은 그냥 짐들을 실어주는 용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화물차를 살 수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나름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최저시급으로 알바를 하면서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모닝, 스파크 이런 것들을 구매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내 활동 반경을 넓히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700~800을 버는데 좀 더 수월했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료라던가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수리비라던가, 그리고 제가 톨비가 한 달에 15만원, 18만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기름값도 제일 많이 나온 달은 140만원도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700~800을 벌 때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뛰고 많이 버는 거였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차량이라는 게 내 발이 되어준다라는 말에는 동감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차량이 있기 때문에 많이 놀러다니고 그냥 돈만 쓰고 소비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고, 차량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자신의 특성을 잘 파악한다면, 애초에 제 영상을 본다고 해서 나는 카푸어가 되지 말아야지, 아니 나는 카푸어가 돼야지, 이런 걸 여기서 결정하실 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소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조금 아쉬운 옵션들이 있죠. 핸들 열선이 없다던가,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던가, 통풍 시트가 없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아쉽지만 블랙박스 달려있고요, 내비게이션 달려있고요, 후방 카메라 달려있고, 다행히 좀 운 좋게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TPMS, 경사로 밀림 방지, 이런 어느 정도의 기본 옵션들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는 못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차에 민감해서 조그마한 잔진동
아니면 막 블랙박스의 볼트수를 맨날 확인해서 배터리를 먼저 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뭐 첫 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부족하다, 이런 점은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후에 차를 선택할 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어린 나이에 차량을 구매하는 거 저는 정말 좋은 뜻깊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은 걸어 다닐 때 차를 타고 빠른 시간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량을 구매할 때 보험료, 부대 비용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차량이 500이고 보험이 200이에요. 그리고 부대 비용이 뭐 100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뭐 한 800 들겠죠. 그러면 적어도 뭐 그의 2배면 정말 안정적이겠지만 그래도 한 200~300은 최소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현금의 한 70% 정도까지는, 물론 이건 지금 20대 입장입니다. 뭐 내가 10억 갖고 있는데 뭐 7억짜리 차를 사라 이런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700 언더로 모든 것들을, 보험이랑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해결을 하고 남은 300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이런 모습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량을 사서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한 불편함들도 또 생겨요. 뭐 수리비가 많이 든다던가 누가 문을 받고 간다던가 어쨌든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는 꼭 대비를 해서 카푸어 소리 듣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새벽 2시 50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촬영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8시간 맥도날드 근무를 하고 촬영을 하러 가는 중이에요. 나름 또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촬영 장비도 다 제 돈으로 구매를 했고 차량도 전액 제 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또 차량은 현금 박치기, 현금 영수증까지 해서 이번에 세금 환급도 또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뭐 또 20대 초반의 차야 또 겉멋만 들어서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거에 자부하는 만큼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남기고요. 저는 또 촬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K 작가였고요. 그냥 내 인생에 발이 되어준다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제 나이 또래분들 아마 궁금하신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